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 어르신들께 꼭 전해야 한다고 마음속에서 계속 걸렸습니다. 평생 건강에 좋다고 믿어온 마늘이 아주 흔한 세 가지 음식과 함께 먹는 순간 신장을 조용히 지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처음엔 그저 소변이 잦아지고 몸이 무겁고 피곤해지는 정도지만 이 신호를 놓치면 어느 순간 몸이 급격히 힘들어지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발목이 붓고 밤마다 화장실을 오가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그런 나날들이 반복되는 거죠. 이런 증상들이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조금 강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마늘은 보물입니다. 정말 좋은 식품이에요. 하지만 방향을 잘못 잡으면 그 보물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몸을 뒤흔드는 숨은 적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 중에서는 내가 매일 먹던 그 조합이 이런 영향을 준다고 하며 깜짝 놀라실 분도 계실 겁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을 위해 챙겨 먹던 습관이 오히려 몸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드리는 내용은 여러분의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르신들의 식습관을 수십 년 동안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순간들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챙겨 드신 음식들이 조합 때문에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를 너무 자주 봤거든요. 특히 마늘처럼 우리 식탁에 늘 올라오는 식품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서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노년기 식습관과 신장 부담을 연구해온 박사 박혜준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의 식생활을 분석하고 작은 변화로 건강을 되찾는 과정을 함께 해왔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마늘을 대하는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마늘 먹은 뒤 몸이 유난히 무거워진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밤에 소변이 더 잦아진 경험은 없으신가요? 만약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오늘 제 이야기에 더욱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 제 지인을 통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69세 이모님은 누구보다 꼼꼼한 분이셨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들으면 꼭 해보는 분이었죠. TV에서 마늘이 몸에 좋다는 프로그램을 보신 이후로 어느 날부터 아침마다 생마늘 2쪽을 꼭 챙겨 드셨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기분이 좋으셨대요. 건강을 위해 뭔가 실천하고 있다는 뿌듯함도 있으셨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신호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는 서너 번씩 깨서 화장실을 가게 되고 발목은 이유 없이 붓고 식사 후엔 속이 더부룩하고 피곤이 심해졌습니다. 병을 앓은 것도 아니고 크게 변한 것도 없었는데 계속 몸이 무거워지는 이유가 뭘까 고민하셨대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싶기도 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드셨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식습관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었고 결국 식탁 위 조합이 문제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마늘 자체는 정말 좋은 식품입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함께 먹던 음식들이 신장을 점점 지치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이모님은 마늘과 함께 우유를 드셨고 때로는 커피를 바로 마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조합들이 매일 반복되면서 몸에 부담이 쌓였던 거죠. 놀라운 건 조합을 바꾸고 섭취 시간을 조절하자 며칠 만에 몸이 정말 놀랄 만큼 가벼워졌다는 겁니다. 밤에 깨는 횟수도 줄었고 발목 부기도 빠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함이 느껴졌다고 하셨어요. 같은 마늘을 먹어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는 사실이 신기하고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정확히 알 수 있고 어떤 조합을 피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내용을 놓치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모르고 지나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식탁도 작은 변화 하나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습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신장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조합이 신장을 지치게 하는지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유와 생마늘 조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건강을 위해 우유를 드시죠. 여기에 생마늘까지 함께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바로 큰 문제가 됩니다. 우유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과 마늘의 강한 성분이 만나면 위를 굉장히 강하게 자극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위장이 힘들어지는 건 물론이고 그 여파가 고스란히 신장으로 전달됩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하는데 위장에서 소화가 제대로 안 되고 자극이 심해지면 신장도 덩달아 과부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국내에서 진행된 식품 분석 연구를 보면 단백질과 자극 성분을 동시에 섭취했을 때 신장의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전북에 사시는 김영도 66세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이분은 건강 프로그램에서 마늘이 좋다는 걸 보시고 아침마다 우유에 다진 생마늘을 섞어서 드셨습니다. 처음엔 별 문제가 없었는데 몇 달이 지나자 야간 소변이 심해지고 복부가 계속 팽만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해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지만 몸은 분명히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만약 우유도 드시고 마늘도 드시고 싶으시다면 최소한 3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우유를 드셨다면 마늘은 점심 이후에 드시는 식으로 시간을 분리하는 겁니다. 특히 빈속에 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는 방식은 정말 피하셔야 합니다. 빈속일 때는 위벽이 더 민감하기 때문에 자극이 몇 배로 강해집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우유와 마늘을 함께 드신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속이 불편하거나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을 받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만약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오늘부터라도 이 조합은 피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생마늘과 커피의 조합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 식사 후에 커피 한 잔 드시는 걸 즐기시죠. 그런데 식사 중에 마늘이 들어간 음식을 드시고 바로 커피를 마시면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커피 속에는 산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산 성분이 마늘의 자극 성분과 만나면 위장과 신장에 주는 부담이 2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카페인과 식물에서 나오는 산 성분이 위 점막을 자극하는 반응을 높인다는 국내 연구가 여러 차례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빈속에 이 조합을 섭취하면 위산 분비가 과도하게 증가하면서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이 쉽게 나타납니다. 서울에 사시는 정재문 71세님의 사례를 보면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은 평소에 마늘을 좋아하셔서 아침 식사에 마늘이 들어간 반찬을 꼭 드셨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는 습관처럼 블랙커피를 한 잔 드셨죠. 몇 달이 지나자 속쓰림과 소화불량이 반복되고 가슴이 답답한 느낌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늘은 식사와 함께 드시되 커피는 최소한 90분 정도 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식사 후 1시간 반 정도가 지나면 위장에서 마늘 성분이 어느 정도 소화되고 이동하기 때문에 커피를 마셔도 자극이 덜합니다. 특히 아침 빈속에 커피와 생마늘을 함께 섭취하는 건 위가 약한 분들에게는 정말 위험한 조합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아침 루틴이 식사 후 바로 커피이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시간 간격을 조금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세 번째는 미역국에 넣는 마늘입니다. 생일이나 특별한 날에 미역국을 끓이실 때 마늘을 넣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물 요리에 마늘이 들어가면 풍미가 좋아지니까요. 그런데 이것도 조심해야 할 조합입니다. 미역 속에는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칼슘이 마늘의 특정 성분과 반응하면 칼슘 흡수가 방해받고 복부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식품 구성 연구를 보면 칼슘이 황화 성분과 만났을 때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미역에 좋은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오히려 소화 부담만 커지는 거죠. 특히 마늘을 처음부터 넣고 오래 끓이면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집니다. 부산에 사시는 장문이 72세님은 미역국을 끓일 때 마늘을 많이 넣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국물 맛을 내려고 다진 마늘을 한 숟가락씩 넣으셨는데 미역국을 드신 날이면 꼭 다리에 쥐가 나고 배가 더부룩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미역 때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마늘의 양과 넣는 시점이 문제였던 거죠. 그렇다면 미역국에는 마늘을 아예 넣지 말아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미역국을 끓일 때 마늘을 넣고 싶으시다면 끓이기가 거의 끝날 때 아주 소량만 넣으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마늘을 넣고 오래 끓이면 맛도 흐려지고 소화도 무거워집니다. 마지막에 살짝만 넣으면 풍미는 살리면서도 부담은 줄일 수 있습니다. 평소에 미역국 끓일 때 마늘 얼마나 넣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양을 조금 줄여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번째는 생마늘과 매우 매운 음식의 조합입니다. 한국 음식에는 매운 요리가 많죠. 김치찌개, 매운탕, 떡볶이 같은 음식들을 드실 때 마늘도 함께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극이 강한 음식들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위와 신장, 그리고 순환계 전체가 큰 부담을 받게 됩니다. 매운 음식 자체도 체내열을 높이고 혈압을 올리는 작용을 합니다. 여기에 생마늘의 자극까지 더해지면 그 영향이 배가 되는 거죠. 연구 분석을 보면 강한 매운 음식은 혈압과 긴장도를 급격히 높일 수 있다는 결과가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특히 평소에 혈압이 높으신 분들이나 체열이 많은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인천에 사시는 손정훈 65세님은 매운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김치찌개를 드실 때면 생마늘을 몇 쪽씩 함께 드시는 게 습관이었죠. 그런데 그런 식사를 한 날이면 꼭 속이 불타는 듯한 느낌이 들고 밤에는 심장이 두근거려서 잠을 설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처음에는 매운 음식 때문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마늘과의 조합이 문제를 더 크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매운 음식을 드시는 날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생마늘 대신 익힌 마늘을 사용하거나 마늘의 양 자체를 줄이는 겁니다. 익힌 마늘은 자극이 훨씬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매운 음식과 함께 먹어도 부담이 덜합니다. 또한 체열이 높은 체질을 가지신 분들, 평소에 얼굴이 쉽게 붉어지거나 열이 많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런 조합을 특히 피하셔야 합니다. 혹시 매운 음식 좋아하시나요? 그리고 마늘도 함께 드시는 편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부터 조금씩 조절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생마늘을 과다하게 섭취하는 경우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마늘이 몸에 좋다는 말을 듣고 하루에 서너 쪽, 많게는 대여섯 쪽까지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다 섭취를 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마늘의 자극 성분이 하루 4쪽 이상 들어오면 장과 신장이 모두 지치기 시작합니다. 장에서는 설사나 복통이 생길 수 있고 신장은 과도한 자극 물질을 걸러내느라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게 됩니다. 영양평가 보고서를 보면 자극 성분의 과다 섭취는 설사와 탈수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서하준 68세님은 마늘이 건강에 좋다는 확신 때문에 생마늘을 매일 4대 쪽씩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몸에 열이 자꾸 오르고 피로가 심해졌습니다. 또 몸이 쉽게 붓고 소화도 잘 안 되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세요. 알고 보니 마늘을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긴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적정량은 얼마일까요? 생마늘은 하루에 한쪽에서 2쪽 정도가 적당합니다. 익힌 마늘이라면 조금 더 넉넉하게 드셔도 괜찮지만 생마늘은 자극이 강하기 때문에 양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특히 매일 연속으로 과다 섭취하는 건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며칠 드셨으면 하루 이틀 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혹시 마늘을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건강을 위해 사탕처럼 드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양을 조절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5가지 위험한 조합만 피해도 신장에 주는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우유와 함께 먹지 않기, 커피와 간격 두기, 미역국에 적게 넣기, 매운 음식과 함께 먹지 않기, 그리고 과다 섭취하지 않기.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이제 마늘의 장점을 제대로 살리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마늘을 어떻게 먹어야 건강에 진짜 도움이 되는지, 신장은 보호하면서도 마늘의 좋은 효능은 최대한 살리는 방법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법은 마늘을 다진 뒤 10분 정도 그대로 두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마늘을 다지자마자 바로 요리에 넣으시는데 이렇게 하면 마늘의 좋은 성분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마늘을 다지면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지는데 이 성분이 안정화되려면 공기와 만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마늘을 다진 후 약 10분 정도 실온에 두면 알리신이 가장 안정적인 상태로 변한다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 요리를 하면 마늘의 건강 효능은 최대한 살아있으면서도 위장과 신장에 주는 부담은 줄어듭니다. 반대로 다지자마자 바로 불에 익히면 알리신이 거의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마늘을 먹는 의미가 반감되는 거죠.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요리를 시작하기 전에 마늘부터 먼저 다져 놓으세요. 그리고 다른 재료를 준비하는 동안 마늘은 도마나 접시에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10분이라는 시간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다른 준비를 하다 보면 금방 지나갑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마늘의 효능을 크게 바꿉니다. 평소에 마늘 다지고 바로 넣지 않으셨나요? 오늘부터라도 10분만 기다려 보세요. 이 시간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차이를 만듭니다. 두 번째 실천법은 마늘을 식사 후에 먹는 겁니다. 빈속에 생마늘을 먹으면 위벽이 직접적으로 자극을 받습니다. 하지만 식사를 먼저 하고 나면 음식물이 위 점막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마늘을 먹어도 식후에 먹으면 자극이 훨씬 덜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건강을 위해 생마늘을 먹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위장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됩니다. 밤새 비어있던 위에 강한 자극이 들어오면 위산 분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이게 장기적으로는 위염이나 소화불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빈속 생마늘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부담스러운 습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침 식사를 하신 후에 마늘 한쪽을 천천히 드시는 겁니다. 밥과 반찬을 먹고 나서 마지막에 마늘을 드시면 음식이 위를 보호해주면서 마늘의 좋은 성분은 제대로 흡수됩니다. 급하게 삼키지 마시고 씹어서 천천히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혹시 평소에 마늘을 언제 주로 드시는 편인가요? 아침 공복에 드시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오늘부터는 식사 후로 바꿔보세요. 몸이 훨씬 편안해지실 겁니다. 세 번째 실천법은 익힌 마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생마늘은 효능이 좋지만 자극이 강합니다. 반면 익힌 마늘은 자극이 훨씬 부드러워지면서도 몸에 좋은 성분은 대부분 남아 있습니다. 특히 소화가 약한 분들이나 신장이 예민한 분들에게는 익힌 마늘이 훨씬 안전한 선택입니다. 마늘을 익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찜을 해도 좋고 구워도 좋고 국이나 탕에 넣어도 좋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마늘을 태우지 않는 겁니다. 탄 마늘은 오히려 해로운 성분이 생길 수 있으니 적당히 익혀서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은은한 갈색이 되도록 익히면 맛도 좋고 영양도 잘 보존됩니다. 실천 방법으로는 마늘찜을 만들어 보시거나 고기를 구울 때 마늘을 함께 구워 보세요. 또 찌개나 국을 끓일 때 마늘을 넣으면 국물 맛도 깊어지고 자극도 줄어듭니다. 생마늘만 고집하지 마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익혀서 드시면 됩니다. 평소에 익힌 마늘은 자주 드시나요?
혹시 생마늘만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셨다면 오늘부터는 익힌 마늘도 활용해 보세요. 네 번째는 마늘과 잘 맞는 음식을 조합하는 겁니다. 앞에서 피해야 할 조합을 말씀드렸다면 이번에는 함께 먹으면 시너지가 나는 좋은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토마토, 생선, 돼지고기가 마늘과 궁합이 좋습니다. 토마토는 마늘의 자극을 완화시켜주면서 항산화 효과를 높여줍니다. 토마토 소스에 마늘을 넣어서 파스타를 만들거나 토마토 스튜에 마늘을 넣으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생선과 마늘의 조합도 훌륭합니다. 생선의 단백질과 마늘의 성분이 만나면 혈액순환을 돕고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생선찜을 할 때 마늘을 넣으면 비린내도 잡고 영양도 챙길 수 있습니다. 돼지고기와 마늘도 옛날부터 함께 먹어온 조합입니다. 돼지고기의 지방을 마늘이 분해하는 걸 도와주고 소화도 편하게 해줍니다. 수육을 먹을 때 마늘을 곁들이는 건 맛뿐만 아니라 건강면에서도 이치에 맞는 조합입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마늘을 기름에 튀기는 건 피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튀기면 마늘의 좋은 성분이 많이 파괴되고 기름의 열량까지 더해져서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찌거나 굽거나 삶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기억나는 좋은 조합이 있으신가요? 혹시 자주 해드시는 마늘 요리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섯 번째는 꿀이나 식초에 절인 마늘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마늘을 꿀이나 식초에 담가두면 자극 성분이 부드러워지면서 흡수가 편해집니다. 꿀 절인 마늘은 단맛도 있어서 먹기 편하고 식초 절인 마늘은 새콤한 맛 때문에 입맛을 돋워줍니다. 이렇게 절인 마늘은 생마늘에 비해 위장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특히 소화가 약한 분들이나 마늘의 매운맛을 싫어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대안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꿀절임의 경우 당분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량으로 먹는 건 피해야 합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에 꿀절임 마늘을 한 스푼 정도만 드시면 됩니다. 식초 절임도 마찬가지로 하루에 한두 쪽 정도면 충분합니다. 직접 만들어 드실 수도 있고 요즘은 시중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으니 한번 드셔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절인 마늘은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시도해 보세요. 생마늘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 실천법은 신장이 약한 분들은 흑마늘을 사용하는 겁니다. 흑마늘은 일반 마늘을 장시간 숙성시켜서 만든 건데 이 과정에서 자극 성분이 많이 줄어들고 단맛이 생깁니다. 부드럽고 자극이 적어서 신장의 부담이 훨씬 덜합니다. 흑마늘은 일반 마늘에 비해 항산화 성분이 더 풍부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면역력을 높이고 피로를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흑마늘이 좋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흑마늘도 과하게 먹으면 안 됩니다. 하루에 한두 쪽 정도면 충분합니다.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게 아니라 적당량을 꾸준히 먹는 게 중요합니다. 또 흑마늘은 저녁보다는 오전이나 점심시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저녁에 먹으면 일부 분들은 소화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흑마늘은 어떠신가요? 한번 드셔보셨나요? 아직 안 드셔보셨다면 이번 기회에 시도해 보시길 권합니다. 일반 마늘과는 완전히 다른 맛과 효능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6가지 실천법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다진 후 10분 두기, 식사 후 섭취하기, 익힌 마늘 활용하기, 좋은 음식과 조합하기, 절인 마늘 활용하기, 그리고 흑마늘 사용하기. 이 중에서 여러분의 생활에 맞는 방법을 하나씩 적용해 보세요.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며 앞으로의 관리 방향을 함께 잡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정말 단순합니다. 마늘은 보물이지만 잘못된 조합과 잘못된 타이밍은 신장을 서서히 지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우유와 함께 먹는 것, 커피를 바로 마시는 것, 미역국에 처음부터 많이 넣는 것, 매운 음식과 함께 먹는 것, 그리고 과다하게 섭취하는 것.
이 5가지만 조심해도 여러분의 몸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마늘은 무조건 많이 먹으면 좋다. 생으로 먹어야만 효과가 있다. 언제 먹어도 상관없다. 이런 생각들이 바로 문제의 시작입니다. 마늘은 분명 좋은 식품이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에는 소화불량이나 속쓰림 같은 가벼운 증상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야간 소변이 잦아지고 몸이 쉽게 붓고 피로가 누적되고 결국엔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단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신장은 한번 나빠지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정말 중요합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마늘은 면역력을 높여주고 혈액순환을 돕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염증을 줄여주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또 기억력을 보호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효과들을 안전하게 누리려면 오늘 말씀드린 방법대로 드셔야 합니다. 다진 후 10분 두기, 식사 후에 먹기, 익혀서 먹기, 좋은 음식과 조합하기, 절인 마늘이나 흑마늘 활용하기.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큰 건강을 만듭니다. 지금 바꾸면 내일이 달라집니다. 한 달 후면 몸이 가벼워진 걸 느끼실 수 있고 1년 후면 신장 건강이 확실히 좋아진 걸 체감하실 겁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제안을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마늘을 먹을 때는 식사 후에 하루 한두 쪽만, 그리고 함께 먹는 음식을 꼭 점검하세요. 이 3가지만 지켜도 신장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우유나 커피는 시간 간격을 두고 매운 음식과는 함께 먹지 않고 미역국에는 소량만 넣는 것. 어렵지 않죠? 여러분의 부엌에 있는 마늘을 오늘부터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세요.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먹는 겁니다.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신장을 지키고 더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신장 건강을 지키는 또 다른 중요한 음식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신장 보호식품들, 그리고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마늘을 어떤 방식으로 드시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을 보신 후에 어떤 부분을 바꿔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